네,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입니다. 자, 150년 전통의 풍수의 가르침을 이어서 수많은 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,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이 삶의 이치 자연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주방입니다. 여러분들,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은요, 가장 우리 집안에서 능동적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근데 참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또 풍수 컨설팅을 가서 그 의뢰인분들 만나면은 의뢰인분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한 이야기인 것처럼 다른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삶에 적용을 하시고, 그게 또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틀린 것들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내시는 것이 참 안타깝더란 말이죠. 경당문로라고 있습니다. 밭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밭을 잘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. 풍수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태어날 때부터 풍수의 가문에서 지내오면서 풍수를 삶에 접목시키고 또 많은 분들에게 풍수를 알려드리고 있고, 오늘 주방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모았으니까요, 검증된 내용으로서 잘 들어주시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식탁에 올려줘서는 안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다 먹은 그릇들입니다. 동양의 고전인 가범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요, 식사가 다 마친 이후에는 집에서 어린 자손들이 그릇을 항상 다 치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. 이처럼 식사를 다 했으면은 바로바로 그릇을 다 치우는 것이 좋고, 누가 준비했던 간에 준비하신 분이 있다면은 치우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좋겠죠. 즉, 최소한 내가 먹은 밥그릇은 내가 치운다 라는 마음으로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주방에 싱크대에 넣어 두시고요. 밥 다 먹었다고 해서 홀랑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,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먹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식탁에서의 예절을 지키는 것,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, 이 식탁은 어쨌든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공간이죠. 그리고 내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집어넣는 그런 음식이 놓여지는 곳입니다. 그렇다면 외부와 더더욱 철저히 단절을 해야 될 텐데, 요즘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밖에서 받아온 그 배달 음식 봉지를 그대로 식탁에 올려둬가지고 뜯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설령 라이더분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그 봉지를 바로 받았다라고 해도 그 오토바이 안에서 담겨져 있던 그곳이 깨끗하다라는 보장도 없고, 또한 밖에 그냥 내려두고 가세요라고 해서 밖에서 내려놓은 음식 봉지를 들고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. 즉, 여러분들 현관 바닥 밑에 그 닦지 않은 더러운 바깥에 그 먼지들을 여러분들 식탁 위에 올려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내 현관 밖에 쓰레기는 둬도 내 현관 밖을 직접 닦는 사람 그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깨끗하게 잘 관리되지 못하는 곳이죠. 자, 그래서 음식을 만약 배달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그 봉지를 들고 와서 잘 뜯어가지고 음식만 싹 들어가지고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거, 위생적인 것들, 운적인 것들 다 모두가 똑같은 겁니다. 이런 세심한 생각들 속에서 집안의 운이 자라나는 거니까요.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. 자, 그리고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시죠. 그런데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아무리 나의 소중한 댕댕이, 나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해도 실상 사람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. 물론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60대 이상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애착을 가지는 존재에서 배우자, 자녀, 그리고 반려동물, 그 다음이 며느리 혹은 사위로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. 그만큼 이 반려동물의 위치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. 그래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겠죠. 같은 식탁 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, 이 점은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리고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, 밥을 잘 차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올려두죠? 바로 태블릿 혹은 핸드폰이죠. 이렇게 태블릿 혹은 핸드폰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실 텐데요. 밥을 먹을 때는 딱 밥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특히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외식을 나간다라든지 집안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이를 계속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태블릿 하나 탁 틀어놓고 하면은 아이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못 박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
부모님도 편하고 자녀도 그냥 계속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으니 이 태블릿을 틀어놓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집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.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냥 혼자서 식사를 할 때 어떤 매체를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음식 자체가 어떤 맛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형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저도 그렇게 식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. 뭐 영상을 본다라든지 딴 생각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밥을 첫 숟갈은 맛을 느낄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어느새 그릇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. 즉 내 배가 찼는지 안 찼는지 음식이 어떤 맛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는 행위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.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? 내 배가 찼는 줄 모르고 또 보여지는 음식들은 많으니 그 시각적인 욕구에 따라서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.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오하이오 주립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비만율이 40% 이상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 자체도 10%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에도 공자님께서는 제를 지내는 것처럼 예를 다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나는 그 전기를 먹는 겁니다. 뭐 요즘은 매장 문화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자연의 순환 원리는 사람이 죽어서 땅 속에 묻히게 되고 또 그 전기를 받아서 자라나는 그 동식물을 다시 사람이 섭취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자연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자연의 순환의 원리를 따른다라는 건데요.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딱 밥을 먹는 것만 집중을 해도 훨씬 더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. 오죽하면은 식사 명상 혹은 불가에서는 발효공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? 내가 밥을 떠넣는 이 행위 하나의 신비로움 그리고 이 음식이 있기까지의 그 소중한 마음, 수고스러웠던 그 손길들을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진정으로 혼자 먹더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. 고독한 미식가와 같은 혼밥을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지 마시고 진짜 드라마 속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신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집안에 뭐 물이 들이닥치는 건 아니지만은 비가 계속 오니까 습기가 집안에도 가득하게 되겠죠. 그리고 이 습기라고 하는 것 뭐 눈앞에 보이는 흘러내리는 물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대기 속에서 떠다니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 풍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죠? 모든 이 세상의 근원이 바로 물입니다. 이 물, 좋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나쁜 것도 같이 태동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장마철에 집안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집안에 여러 나쁜 그런 기운들이 붙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풍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집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 짚어보자면은 장마철 때문에 집안에서 가장 많이 관리를 요하는 공간이 어디죠? 바로 현관이죠. 우리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그 우산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걸 벗어놓고 내려놓는 것이 현관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 당연히 우산, 신발 등을 잘 관리하셔야겠죠. 특히 우산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잘 말려가지고 신발장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물기 있는 상태에서 다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집어넣고 해버리면은 여기서 뭐 온도차에 따라서는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여러 좋지 않은 악취를 풍길 수도 있는 거죠. 뭐 계속해서 외출이 잦은데 그걸 계속 닦고 말려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여러 배수구들 역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. 외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배수구지 않습니까? 이 배수구에 곰팡이 피지 않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외부에서 비가 오고 그게 우리 집 안으로 들이치다 보면은 창틀에 빗물이 고이죠.
그래서 창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, 만약 이걸 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뒤틀려 버려가지고 나중에 날이 더워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창문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옷장이죠. 옷장에 제습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은 놓치고 계셨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체크하시고 교체해야 될 것들 지금 미리미리 교체해 두시면은 뽀송뽀송한 여러분들의 옷장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물과 관련해서 뭔가 운이라고 하니까 미신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실내 습도가 60% 이상이 되면은요, 세균은 평소보다 1.3배, 그리고 곰팡이는 무려 3배나 더 잘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학 이전에 이 세상의 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도 그렇고 음식까지도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. 음식이 닿는 칼, 도마 등도 마찬가지인 거고요. 만약 도마에 흠집이 많이 나 있거나 더럽다라고 한다면은 이 여름철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교체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주방에는 소금을 두시면 참 좋습니다. 이 소금은 제가 평상시에 강조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이 소금이 장마철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. 바로 제습제로 말이죠. 굵은 소금을 이제 뚜껑을 열어 놓은 채로 받쳐가지고 한 곳에 놓아 두시고, 그리고 소금에 이제 습기가 다 빨아들여가지고 눅눅해지면은 이걸 다시 햇볕에 말린다거나 전자레인지를 돌려가지고 다시 재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이거 먹어도 되냐라고 또 물어보지 마시고요.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옛 고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시기별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, 여름철에는 사실 다른 계절들보다 내용들이 많이 적습니다. 그만큼 이 여름철에는 우리가 덥기도 덥고 기후변화도 확확 변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에서 해야 될 것들, 집을 잘 관리하는 덕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집안에서도 여러 음악이라든지 혹은 책을 읽는 시간 등을 통해서 이 계절이 변하는 시점을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, 경도잡지라고 하는 고서를 보게 되면은요, 동류수 두 목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동쪽으로 흐르는 물로 머리를 감으면은 여름철 여러 질병과 우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생각을 하셨고, 동쪽에 흐르는 물이 왜 좋냐라고 한다면은 양기가 가득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그런 음의 성질을 기진 그런 나쁜 것들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 선조분들께서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여름을 보내셨다라는 것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,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삼아서 정말 우리가 그냥 풍습을 지켜나간다는 의미에서 집안에 동쪽에 물을 떠놓고 머리를 둔다라든지 뭘 씻는다라든지 한번 해보시면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선 치워야 될 거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까요? 냉장고 위부터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위에는 보통 뭐가 있을까요?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김치통을 많이 올려 두실 겁니다. 혹은 커다란 것들, 크지만은 이제 그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많이 올려 두실 것 같은데, 이게 사실 냉장고 자체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런 풍수적인 측면을 떠나서 현실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. 만약 여러분들이 수납을 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는 안 올려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 냉장고 양옆으로 또 한번 살펴볼게요. 냉장고 양옆에 보통 뭘 두시나요? 요즘은 이제 냉장고 위치가 딱 픽스가 돼가지고 짜여진 위치에 집어넣다 보니까 양옆에 굳이 뭘 더 두시거나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. 저도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대부분 다 냉장고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두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,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요, 냉장고 자체가 열기가 상당히 강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 열이 같이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같이 불과 불이 맞닿아 버리면 안 되겠죠.
그래서 불과 관련된 것들은 옆에 두지 않는 것이 좋고, 가장 대표적으로 가스레인지도 있겠지만은 가스레인지랑 냉장고를 뭐 같이 두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가스레인지는 아니다라고 해도 같이 뭔가 열기가 강한 것들 위주로 두면은 당연히 안전상에도 좋지 않겠죠. 그리고 반대로 이 불과 물로서의 측면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즉 생수를 또 이렇게 쌓아 두시는 분들 계시고, 그게 냉장고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냉장고의 그런 뜨거운 열기가 생수에도 전해져서 생수가 쉽게 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. 자, 이제 위도 치우고 옆에도 치웠으니 냉장고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냉장고 안에 치워야 될 것들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오늘 내용도 근데 또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돌아가신 음식들 치워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넣어 두시는 것들이 뭐냐, 대표적으로는 마요네즈를 둘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냉장고에 항상 뒀었는데, 마요네즈 자체는요 찬 곳에 있으면은 세균이 잘 번식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마요네즈는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에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, 여러분들 이제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셔야겠죠. 그리고 감자랑 고구마, 대표적인 구황작물이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죠. 이 감자와 고구마도요 사실은 냉장고에 두시면 안 됩니다. 이 감자랑 고구마는 옛날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다라는 의미는 있었지만은,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 냉장고에 이 찬 곳에다가 넣어두게 되면은요, 감자랑 고구마 속에 있는 이 녹말 성분이 당으로 좀 더 빠르게 변화하게 돼서 쉽게 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감자랑 고구마는 처음에 아마 박스로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, 이렇게 박스로 사신 분들은 쉽게 밖에 그냥 서늘한 곳에 혹은 종이에 잘 싸서 두시면 되겠고, 마트라든지 이렇게 소량으로 사신 분들이 특히 그냥 냉장고에 쑥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것도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밖에다가 두시는 쪽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밖에 컨설팅을 나가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냉장고 위치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십니다. 근데 이 냉장고 위치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냉장고 위치는 거의 집마다 정해져 있습니다. 아예 처음부터 요즘 신축 아파트는 그냥 장을 짜버려 가지고 어디 변경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는데,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? 물론 그 안에서도 좋은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, 우선 그걸 떠나서 이 냉장고, 현대적으로 생긴 이 물건을 풍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라는 측면입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냉장고 자체가 우리가 먹는 그 소중한 음식들을 담아 놓는 저장고랑 같잖아요. 그렇다면은 이 냉장고도 일종의 어떤 금고의 성격을 갖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풍수 인테리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풍수, 인테리어가 합성이 된 현대의 용어잖아요.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측면을 풍수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, 풍수를 말하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자연의 이치는 하나입니다. 어디 이치가 2개, 3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? 사계절이 돌아가는 원리도 하나인 거고,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되어 있는데,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,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. 잠시 말이 옆으로 빠지긴 했지만은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쨌든 이 냉장고다라고 하는 거, 우리가 숨길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집안에 정말로 소중한 음식을 담고 있는 이런 금고다라는 생각으로 냉장고를 더 깔끔하고 귀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 냉장고와 관련해서 또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은 쌀을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? 라는 겁니다. 이렇게 질문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 쌀독 자체를 두는 것이 이 풍수적으로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, 쌀독을 따로 두시는 게 아니라 쌀 자체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.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쌀독을 또 두기에는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이것도 어쨌든 저희 해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, 쌀 자체를 소량으로 드시니까 냉장고 안에 두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만 그렇게 두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귀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으로서 상단에 둔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 어떤 양념이 많이 묻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깔끔하게
딱 별도의 공간으로서 분리해서 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냉장고 안에 두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렇다 해도 어쨌든 저는 쌀떡 자체를 따로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긴 합니다.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고,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쌀떡 안 두면 어떡하지 라고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. 이 풍수라든지 풍수 인테리어, 그 집안의 기륭은 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. 잘 판단하셔서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저도 냉장고를 한 4년 정도 썼는데요. 4년 정도 쓰다가 올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때가 있었습니다. 폭우가 저도 쏟아지고 번개가 치다 보니까 밤에 냉장고가 확 나가버린 거죠. 지금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, 냉장고에 그게 중요한 부품이 나가버리니까 냉동실이든 냉장고든 아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. 얼려져 있던 것들은 다 녹아내려 버렸고, 냉장고에 있던 것들도 상당 부분 상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냉장고 업체가 하필 부도가 난 거예요. 부도가. 제가 그 4년 전에 살 때 조금 이제 저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,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름이 없는 업체는 아닌데, 이 업체가 뭐 삼성이라든지 LG는 아니다 보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어떤 천재지변의 측면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오로지 제가 냉장고를 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좋은 순간을 맞이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가전기기 너무 싼 거, 그리고 오래 둬야 될 것들은 진짜 싼 게 빚이 떡일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가격은 들여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냉장고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려 봤는데요. 풍수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삶을 가꾸어 나가고 실용적으로서 잘 챙겨가는 거,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. 영상만 보시고 땡 하지 마시고요. 지금 바로 움직여 보세요. 그리고 냉장고 치우고 각 잡고 정리하려고 하면은 정신없잖아요. 시간도 없고요.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쉬기 바쁜데 언제 정리하고 있겠어요. 그러니까 각 잡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지금 눈에 띄는 거 하나라도 보이는 거 버리시면 됩니다. 냉장고에 분명 버릴 것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런 것들 하나씩 버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라도 치우고 정리하는 것들,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의 공간이 점점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. 네,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